검찰 통신조회 저는 왔어요. 네. 두 분 오셨습니까? 네. 장윤선 진행자보다 덜 열심히 살았구나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시기에 그 관계자들하고 통화가 없었다. 이런 정도.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통화가 그 시기에 제가 보니까 저희들 출연하는 문제 때문에 통화가 네. 밀집돼서 그때 그 사건인가 아니면 봉지욱 기자 출연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상 섭외 때문에 전화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명예훼손 사건하고 저는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제 여기저기서 제보를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 이영광 기자님이라고 객원 기자 역할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도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프리랜서 기자여서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도 프리랜서입니다. 그러시긴 하죠. 근데 어디 단톡방에 제가 가입돼 있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김용진 대표를 작년 11월 정도에 이제 인터뷰 때문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고 한상진 기자에게 잘못 전화를 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잘못 걸려온 전화도 체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이제 수신 기록이 남아서 그런 건지 도통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봉지욱 기자의 딸에게까지도 지금 통신 조회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자에게는 치재원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무언의 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행태들을 좀 제도적 개선이 정말 여야할 것 없이 너는 그때 그러지 않았냐라는 식의 따지지 말고 제발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자를 좀 늦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박주민 의원 인터뷰할 때만 하더라도 저한테 문자가 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MBC 작가가 저한테 확인 한번 해보라 그래서 진짜 있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전 스팸인 줄 알았는데 박주민 의원은 이게 뭘까요? 했더니 그 보좌관들이 아유 의원님 그걸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거 스팸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이다. 네. 그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있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반부의 수사 일부더라. 저도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까 거기에 수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문서 목적 땡땡 수사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무슨 수사인지는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확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은 그 반부패 일부 모 검사실의 수사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거요. 수사했던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이 포함된 것뿐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거 누군지 특정되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피의사실 공표해놓고 왜 해당자에게는 안 알려줍니까? 전반적으로 안 알려준다 뭐 이런 태도이고 그리고 이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이거 통화 내역이 아닙니다. 통화 내역은 이용자 정보 조회다. 그냥 이용자 정보 조회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름 그다음에 뭐 통신사 뭐 이런 간단한 내용만 나오는 거여서 통화 내역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세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민주당만 하더라도 지금 140 몇 명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어제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까지 포함해서 139명이 통신 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여기에는 22대 국회 현역 의원 19명이 포함돼 있고 전직 국회의원은 2명, 보좌진은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과 당직자 7명도 사찰 피해 신고를 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 현역 의원 명단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분 중에 하나가 박균택 의원 같은 분들. 왜냐면 전직 이제 고검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검찰국장도 하시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었다면 통신자료 조회,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당할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직 장관도 둘이나 있습니다. 아까 이게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또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직 법무부 장관인데 이번에 이용자 정보 조회를 당한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취재 수첩이 털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봉지욱 기자가 됐든 이진동 기자가 됐든 그밖에 어떤 기자가 됐든 동아일보도 6명이나 털렸던데 이게 뭐냐면 평소에 이 기자가
기자가 누구랑 자주 통화를 해서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어떤 정보 소스를 받는 모양이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한 관계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에는 봉지욱 뭐 이런 좀 스타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다음번에는 프리랜서 기자에 불과한 장윤선의 인맥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 그 다음엔 저랑 통화한 또 김은지 기자 네. 그리고 또 우리 구교영 기자 또 구교영 기자의 또 자녀분들 뭐 이게 하면은 5천만 국민이 검찰의 정보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의 수사 편의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제가 통화한 사람들의 목록이 드러나면 이 시기쯤에 제가 한 이야기의 소스가 그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이 취지원을 묘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검찰 사정을 발견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한 게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끌 사건도 아닌데 이 수천 명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 뿐만 아니라 한번 이것을 미루고 7개월 후에 이제 밝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시기에 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4월 총선.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두 가지 지점만 보더라도 지금 검찰 행태들이 스스로도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니 맞물려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이제 통지 유예를 할 수 있는 이게 3개월 간격으로 2번 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4, 5일 날 조회된 부분들이 최근에서야 알려진 네. 건데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1번 국가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요? 해당 아니었죠? 아니 근데 저 약간 테러리스트예요? 위태로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2번 아 왜 이러세요?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3번 네.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왜 이러세요?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확실히 휴가도 안 가잖아요. 두 개 더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없어요. 없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5번 네. 질문 조사 등의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에요. 왜 그렇잖아요. 이러세요? 저 네. 진짜 너무 슬프다. 아니 방송도 빨리 해서 질문 빨리 하려고 빨리 부르는 사람인데. 아 그럼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빨리 네.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방해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그러니까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당한 사람이 방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좀 황당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 왜 설명을 해야 되죠? 오히려 조회한 사람들이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했는데 아니, 피해자인데. 맞습니다. 지금 네. 그 구교영 기자님께서 읽어주신 그 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어느 대목에 제가 해당합니까? 라고 해당 검사실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네네. 그제 했는데 네. 한숨을 길게 쉽니다. 일단 네,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번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전화하니까 일반 번호이긴 한데 핸드폰 번호가 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번호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왜 안 알려줍니까? 예? 공공기관에서 멀쩡한 평범한 시민의 정보를 가져갔으면 무슨 목적으로 왜 예, 어디에 해당돼서 무려 6개월이 지나서 1월 4일에 들여다본 내용을 8월 2일에야 알려주게 됐는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왜 말을 못합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죠. 내일 김준일 오면 더 세게 얘기할게요. 김진애 평론가도 아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도 제가 그 당해요. 사유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장윤 선배는 네. 국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테러리스트야 뭐야 아니에요. 왜 국가를 위태롭게 너무 합니까? 정론 집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아니고 대통령을 국가 대통령 이분들이 왜 이래? 농담입니다. 네. 예. 아니, 네.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세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도 사설을 썼습니다. 관련해서 언론인 정치인 전방위 통신조에 검찰이 불신 키웠다라고 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보수 언론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아놓은 통신 정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폐기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이제 나와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수집한 정보는 그럼 평생 가져가는 것이냐? 그게 예. 소위 말하는 디넷 사태로 드러나는 것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검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개혁하고 좀 견제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서야 겨우 드러났다. 근데 그렇죠. 저는 정치권에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공수처가 윤석열 그 당시 후보를 격분했듯이 국민의힘 의원 7명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사찰이다, 뭐 미친 짓이다, 개슈타포나 하는 짓이다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입국다시예요. 그땐 또 민주당이 방어를 했어요. 이번에는 또 민주당이 또 막 난리치고 국민의힘은 또 입국다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 정치권에서 이러지 말고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왜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 수사하기 쉽게 하자고 평범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해도 됩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신조회도 영장 없이는 불가하게 제도 개선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처리 좀 하죠. 처리. 네. 통과 좀 시키자. 그래서 대통령 어제, 거부권 행사하시지 마시고. 예. 어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방법이 있는 게요. 친한계가 하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어제 그 장동혁 한동훈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부터 이제 5차 유난 갈등 폭발 뭐 이렇게 또 기사를 쓰게 되겠죠. 여튼 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검찰권을 좀 제한하는 방법들 아까 말씀하신 영장 같은 것들이 필요한 절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집권 여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식으로 하면 아마 야당도 협조를 할 겁니다.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때 그러지 않았냐, 너는 그때 그러지 않느냐, 그 이야기 뭐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진짜 뭘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디넷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폐기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정보 보안의 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신 뭐 관련해서 통신 기록도 1년이면 무조건 삭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혜병 사건만 하더라도 1년이 가기 전에 이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을 검찰이 아무 때나 꺼내서 볼 수 있도록 디넷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수사 편의에 이롭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거 폐기, 보존 연한 그리고 이거 영장 없이는 보지 못하도록 수집된 정보는 일체 폐기하도록 하고 폐기하지 않을 때는 벌칙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는 그런 게 30만 원 진짜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입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피해가 앞으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 넘어가면 또 이번에 또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또 난리치고 이런 방식의 공방전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 그 사이에 죽어나는 건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이 엄청 많이 지금 대상이 진보지 보수지 할 것 없이 한겨레는 뭐 주요 언론사라고 하는데 주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비주류 언론사 기자들, 프리랜서 기자들까지 다 이렇게 털리고 있다. 이거 심각하다. 심지어 보통 장윤선 이제 진행자도 말씀을 하신 바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식당 사장님조차도 당했다라는 정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진동 선배는 고등학교 동창들도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피해자가 미안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문제적입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이걸 바꾸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사후통보 조항을 정한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이번에도 아까 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여야가 지금 사실 진통만 겪고 제대로 통과시킨 법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서 조속히 국민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캐비넷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디넷이라는 검찰의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정보 캐비넷을 장착을 해두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꺼내서 본인들이 수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폐기 조항을 두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적법한 수사 절차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 뭐 경찰 출신이죠. 네, 수사기관 출신이시다 보니까 네.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법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지는 이 함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절차를 마쳤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입법부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불과 3년 전에는 게슈타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 심지어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당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바꿀 것이 아니라 좀 무언가 바꿔야 된다. 네.